한자일에 1800 플러스 제12강 날생 들어간 글자들 그리고 붉을 단입니다. 교재는 3000년 만에 나온 한자 사용 설명서 한자일에 1800 플러스입니다. 이 날생 들어간 글자 볼 텐데요. 뭐 독독자라든지 뭐 눈설자, 그다음에 슬기로울 해자 이런 곳에 날생이 들어갔다는 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리고 이 붉을단자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독자 수가 드디어 3,400명이 됐는데요. 이 숫자가 왜 나한테 의미가 있느냐? 제가 2016년도 유튜브 시작하고 2018년도인가 그때 채널을 없앴을 때 이 숫자로 되게 기억을 하는데, 내가 원래 유튜브 선배라는 거, 그리고 원래 우리 방 형님들이 오리지널 한자 학파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새 보니까 이 까마득한 이 후배들이 싸가지 없이 위아래를 몰라보고 막 3,000명이라고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원조집은요 우리 집이고 원조집은 안 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네. 그러니까 그토록 궁금해했던 천부경 그런 걸 해석을 해줘도 안 봐. 일시무실 맞잖아. 무라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람이 죽었어. 시체가 있단 말이야. 그게 무입니까? 아니죠. 진본,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게 무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시, 생명이 시작된다. 거기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그 양분을 빨아먹고 자란다는 거죠. 맞잖아. 근데 오히려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종종 있다 이거죠. 자, 아무튼 그리고 지금 현재 매달 34만원씩 이렇게 수업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고.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떠들기만 해도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형님들에게 큰 감사 말씀 드리고 제 1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생자죠. 자, 이것은 흑토와 그 다음에 위는 이 쌍날철자의 결합이죠. 자, 글자 모양 그대로 뭡니까? 땅에서 싹이 나오는 모습이죠. 끝! 됐죠? 근데 이상하단 말이야. 왜? 야, 싹이라는 건 말이야 땅에서 나오잖아. 뭐 하늘에서 나오냐? 근데 왜 이 흑토자를 쓰냔 말이야. 쓰나 마나인데. 그렇죠. 왜 굳이 이 흑토자를 넣었을까요? 자, 아무튼 이 글자는 싹이 나오는 그런 모양인데, 보세요. 흑토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열십자하고 가로선 한일의 결합이죠. 열십이라는 거는 찢어진 자루를 꿰매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게 모으다, 결합하다, 합치다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뭐 수학의 플러스 기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흑토라는 글자는 뭐냐면 하나의 땅에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 지역의 결합, 영토, 국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생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싹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그러니까 곳곳으로 전역으로, 그러니까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점점 높은 곳으로 옮겨가면서 번식을 하는 모양인 거죠. 그래서 낮은 곳부터 점점 푸르게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번식하다, 살아있다, 뭐 생기, 뭐 그다음에 싱싱한 거, 날 것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살아있다가 될까요? 자, 보세요. 땅 속에 지금 잠들어 있던 씨앗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자는 동영상이고 일반 인식이라고 했죠. 보세요. 죽으면 활동을 멈추잖아. 근데 자꾸 번식을 해갖고 이렇게 푸르게 살아나고 있잖아요. 동영상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다음은 이 쌍날철이라는 글자는 가지처럼 여기저기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 뭐가? 흑토자. 땅이 움직인다고? 아니, 흙이. 무슨 말이죠?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흙먼지가 날리는 모습인 거죠. 흙이 다른 것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소자를 붙이니까 희생생자인데 이거 뭡니까? 새끼를 낳으려고,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번식에 쓰이는 소, 그러니까 품종이 우수해서 암수하고 교배시키는 시내리 숫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눈목자가 들어가 있죠. 흐릴 생자입니다. 이렇게 흙먼지가 날려갖고 시야가 흐리다 그 말이겠죠. 자, 비릴성자는 자, 고기육자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러니까 날고기겠죠. 근데 왜 비릴까요? 자, 이 글자가 먼지라서 그런 거겠죠. 먼지는 캐캐묵은, 해묵은 그런 것에 끼죠. 그래서 날고기인데 오래돼서 상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뭐 나다 살다 살아있다 기르다 뭐 싱싱하다 날것 이런 뜻인데, 선비라는 말이 나오고, 또 보니까 생물 생활 뭐 생산할 때 쓰는데 학생이란 말이 있네요. 선비 왜 학생일까요?
자, 갓 나왔다는 건 아직 익지 않은 거죠. 달리 말하면 성숙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지 못하다. 관직에 오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직은 배우는 단계다. 이런 말인 거죠. 우리가 야, 쟤는 생자야. 생짜배기야. 이런 말 하잖아요. 자, 날생 들어간 글자 보겠습니다. 성품, 성자자, 마음심이네요. 날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뭡니까? 마음보가 되는 거죠. 천성, 본성 그런 말인데 저 친구는 말이야 천성이 참 착해. 근데 저놈은 어려서부터 못해 처먹었어. 아, 타고나서 그래. 그런 경우죠. 자, 다음은 새끼를 낳고 싶은 마음인 거죠. 한마디로 내 알을 낳아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성한테 느끼는 상대를 안아보고 싶은 또 씨를 전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다 이 말이에요. 성품 천성, 뭐 성질 바탕, 자웅의 구별, 성격 성질, 그다음에 성별, 이성, 성교할 때 쓰는 글자죠. 자, 다음은 이 성씨 성자인데 이게 또 시끄러질 수 있는 글자인데 여자 여자죠. 나 여자야. 근데 낳았어. 뭐죠? 여자가 자식을 낳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럼 이 성씨라는 건 뭐죠? 자, 우선 사람은요.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가문이라든지 혈통 이런 걸 중시해 가지고 성씨를 붙여 가지고 다른 가문과 구별을 했죠. 나 여자야. 그런데 어디서 나왔어? 뭐죠? 여자의 출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로부터 여자가 혼인을 하면은 시집을 가죠. 그러니까 시집, 남자 집으로 간단 말이야. 그때 사람들은요, 그 시집 온 여자를 야 영자야, 말자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성씨를 불렀습니다. 저 집 며느리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왔어? 그 말이죠. 김해에서 온 김씨야. 자, 그런 흔적은 지방이라든지 이 비석에서 확인이 되죠. 뭐 현비 유인, 김해 김씨, 쉰이 이런 걸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낳은 자식, 성씨, 씨족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성씨, 성명, 백성할 때 쓰는 글자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 글자를 근거로 고대에는 모계 사회였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 성을 따랐다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 보세요. 고대에는 일부 다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김씨 아버지가 세 여자를 얻어갖고 10 자식을 둔 거야. 자, 그러면 아버지는 김씨인데 자식은 엄마 성을 따라갖고 누구는 이씨, 누구는 박씨, 누구는 최씨.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자식이 자식을 낳은 거야. 그러면 한 집안의 성씨가 수십 개가 될 수도 있겠네. 할아버지가 그래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놈. 야, 근데 네 성씨는 뭐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집안 개판돼 버리겠죠. 그 가문이 단결이 되느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고대 사회의 일부 어떤 곳에서 모계제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이 글자를 가지고 모계 사회였다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글자는 그냥 여자가 자식을 낳다 이런 뜻이에요. 야, 자식을 여자가 낳지 남자가 낳냐? 그래서 여자 낳자를 쓴 것뿐이야. 그리고 여자의 출신, 가문을 말하는 건데 여자 낳자가 들어갔으니까 모계사회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아니 하물며 엄마가 기생이었단 말이야. 그래도 그 집 아버지 성을 따르는데 모계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아무튼 내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게 아마도 이 성씨성자에 여자 여자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모계사회였어. 이런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독독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어머니 모자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자 여자에 8팔자가 들어가 있죠. 어미 몸에서 8팔 나뉘는 건 뭐죠? 자식이죠. 근데 8팔이 어디에 있느냐? 젖가슴에 뒀단 말이에요. 젖을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젖을 물리는 모습인 거죠. 특히 이 글자를 보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젖을 물리려고 이렇게 옷고름을 양쪽으로 푸는 모습 아닐까요? 한자는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아무튼 이 독독자를 보면 글자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해서 잘 보세요. 날생자가 위고 어머니 모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꿀벌이 이렇게 꿀을 빤 거야. 그러니까 젖을 빤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 모자가 아래죠. 이렇게 꿀을 빨았는데 그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야. 땅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곳에서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죠? 젖을 물려갖고 죽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양분으로 삼아서 자라는 독초를 말하는 겁니다. 독, 죽이다, 해악. 그러니까 넌 사회의 독버섯이야 인마. 그럴 때 쓰는 말이죠. 독약, 독감, 중독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다음이 나을 한자입니다. 자, 이거는 이 글을 문자 할 때 해야 되니까 간단히 보면은 우선 이 글자는 글을 문과 아래는 언덕한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상을 언덕한, 들썩이게 하는 문호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소설가 조정래 선생이라든지 만화가 이연세 선생님 같은 그런 경우죠. 자, 글자를 보세요. 높은데 올랐잖아. 자, 다음에 자, 이거는 정확히 자식을 낳는 모습인데 엄마 배가 이렇게 볼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럴 분은 사람 모양이죠. 사람인데 무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뭐죠? 피범벅이 된 자식이죠.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야. 그리고는 벨레자, 탯줄을 자르죠. 그런 다음에 어미의 배 위로, 그러니까 어미 품에 안겨주는 모습이죠. 정확히 아이를 낳는 모습인데, 그런 다음에 이 그럴 문자는 글자죠. 그 자식을 호적에 올린다.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 낳았어요. 그것을 이 그럴 문자, 글자로 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 출신인지를 쓴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원산지 표시제도 같은 거죠. 또는 그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땅 같은 것의 그 소유권을 기록해두는 그런 땅 문서, 등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낳다, 생산하다, 뭐 재산, 출산하다, 생산하다, 국산, 그 다음에 재산, 부동산, 뭐 자산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갈 길이 멉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별성자입니다. 이거는 아래는 날성자고 위는 이 날일자 셋이 들어간 맑을 정이라는 글자인데, 이 날일자는 꼭 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해처럼 빛을 내면서 이렇게 빙빙 도는 물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해, 달, 별 다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일단 낀자형이죠. 그러니까 별 사이에 별이 껴 있다는 거. 뭡니까? 바로 밤하늘을 이렇게 수놓은 별들이죠. 자, 그 아래 이 날생은 뭐라고 그랬죠? 먼지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별들이 꼭 흙먼지 같다는 거예요. 이런 게 참 흥미로운 건데, 사람들은 이 별을 흙먼지와 같다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흙먼지는 미세한 입자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죠. 이렇듯 별들이 미세한 먼지처럼 하늘에 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먼지는 물을 뿌리면 가라앉죠. 이 별들도 그러한 것처럼 비가 내리면 사라진다,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별, 천문, 뭐 희뜨기뜨가다. 그다음에 천문은 뭘까요? 별자리로 뭐 천문을 연구했다, 이런 거겠죠. 금성, 행성할 때 그럴 때 쓰는 글자죠. 자, 이제 눈설자, 이 슬기로울 해자입니다. 자, 이거는 살별 해라는 글자를 봐야 되겠죠. 자, 문제는 이 날생자를 풀이 무성한 모양인 이 예쁠봉 형태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설자에서는 그냥 아예 날생자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놈이 대체 무슨 이유로 이 글자를 지 멋대로 바꾸는 걸까요? 나는 정말 그 이해가 안 돼. 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전진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글자는 날생자가 둘이죠. 이거는 모이는 모양 신이라는 글자인데, 첫 번째 복수양이죠. 나오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뭐죠? 이 그림에서 풀이 저녁에서 자라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다음에 이 날생자는 흙먼지죠. 그것이 양쪽으로 갈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바로 이 아이처럼 걸레로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먼지를 닦아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살베르자는 뭐죠? 손을 뜻하는 또 우자가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아래로 내려갖고 이 바닥에 쌓인, 내려앉은 그런 먼지를 닦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청소하다, 닦다, 이런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손숫자를 갖다 붙이면 없앨 설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없애다, 뭐 그런 거겠죠. 풀초를 붙이면 풀빗자인데 풀빗자루겠죠. 뭐 쌀이라든지 수숫대로 만든 빗자루를 말하는 거고, 대죽자를 붙이면 살별해? 훈이 잘못됐죠. 대로 만든 빗자루겠죠. 대빗자루. 자, 그러면 이 훈, 살별, 해성이라는 거는 뭐냐? 바로 먼지를 쓸어내듯 움직이는 별이죠. 왜? 이 날생이라는 글자는 먼지라고 했잖아요. 먼지는 이 별로 비유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생긴 뜻인데, 자, 있으나 마나인데 그래도 굳이 행성을 뜻하는 이 맑을 정이 있으면 뜻이 더 분명하겠죠. 그래서 날일자를 갖다 붙인 게 별 반짝일 해라는 글자가 있고요. 사전을 찾아보면 빗자루, 쓸다, 살별, 총명하다, 영리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 해성, 그 다음에 해소, 비로 깨끗이 쓸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책에 써놓기를 이 해성에 대해서, 서양에서는 16세기의 덴마크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해성이 지구 대기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천체의 일종임을 밝혀냈다. 자, 그런데 글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야, 해성이 별이라는 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밝혀진 사실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살별 해자가 그 증거죠. 제가 한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다 논문이라니까요. 야, 16세기? 장난하냐? 아, 그거는 이미 기원 전에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 응? 천문학이 장난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은근슬쩍 책 소개 한번 하고. 자, 눈설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비호자는 해가 뜬 것 말고 그 외에 모든 기상현상을 뜻하는 거죠. 왜? 해 뜨고 맑은 날 말고 또 뭐가 있느냐면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뭐라든 흐린 날 두 개밖에 없죠. 자, 이 눈설자는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한자는 동영상이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아이처럼 넉가리로 이렇게 눈을 쭉 밀어가지고 기를 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각골문은 깃털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건 말이야 깃털처럼 생겼어. 바람에 뭐 이리저리 날려 이런 거겠죠. 눈, 희다, 뭐 고결하다, 씻어내다, 폭설, 설탕, 서력할 때 쓰는 글자인데 이 서력이란 건 뭘까요? 욕 보인다는 거는 명성이나 무슨 명예 같은 게 더럽혀진 거죠. 그것을 뭐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냈다 그런 말이겠죠. 어떻게? 눈이 오면 춥잖아. 그러니까 추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마침내 씻어내다 이런 말 아닐까요? 자, 소저는 꼭 뭐처럼 보이나요? 이 쌍날철이라는 글자는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모양이죠. 눈의 결정을 보면은 이렇게 가지처럼 끝이 뻗어나가 있는 이 눈의 결정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끝으로 슬기로울 해라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마음 심자죠. 자, 먼지라는 거는 때, 얼룩 그런 거죠. 그리고 먼지는 켜켜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먼지, 그러니까 해묵은 생각 따위를 깨끗이 씻어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해묵은 게 아니고 생각이 참신하다 그런 거고, 이렇게 먼지가 끼면은 흐릿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시야가 밝다, 사물을 그러니까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롭다, 사리에 밝다, 상쾌하다, 시원스럽다, 총명하다, 깨닫다, 지혜, 해안할 때 쓰는 글자죠. 자, 다음 이 붉을달부터 출발을 해서 이 푸를청 관련된 글자들을 볼 건데, 자, 우선 이 글자를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날일자하고 8팔이 맞아요. 근데 이것이 두 이자 형태로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무지 고민을 하다가 책에는 이렇게 8팔자, 두 이자, 한일자 이것이 모여서 날일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썼는데, 아니 각골문 근문도 그렇잖아요. 근데 수정하겠습니다. 그냥 날일자고 8팔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붙여놨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분명한 것은 글자 구성이 이 8팔과 날이라는 거 이건 맞습니다. 의미 역시 그렇고, 뭐 학설은 뭐 굴에서 캐낸 뭐 광물질이네, 뭐 땅 속에 돌을 파는 우물이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아무튼 해서는 좀 이렇게 변했는데 이것을 그냥 날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자, 글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로부터 8팔자 나뉘는 것 그런 뜻이겠죠. 자, 해로부터 나뉘는 것, 떨어져 나오는 거는 뭐죠? 바로 열기죠. 해는 열기를 뿜죠. 자, 그리고 누군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몸빛은 어떻게 됩니까? 붉게 변하겠죠. 그리고 몸에서 그 열기가 뿜어져 나오겠죠. 또 예를 들어서 뜨거운 불로 쇳덩어리를 달구는 거야. 그러면 쇠가 붉어지겠죠. 그래서 이 빨강색은 열기를 상징하는 색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이에요. 붉을단자. 됐죠? 자, 다음에요. 해가 나와서 또 나누는 거는 뭐냐면 습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볕이 강하면은 물잔에 있는 물은 수증기로 피어오르겠죠. 그러니까 물잔 속의 물과 수증기로 나뉜다는 거죠. 말리다는 뜻이고, 특히 이 글자를 한번 보세요. 해가 이 8팔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해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해가 이렇게 나뉘는, 잘리는 때는 언제죠? 한쪽은 올라가려고 그러고 한쪽은 내려가려고 하는 때, 바로 정중앙에 떠오른 한낮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해는 이때 가장 밝고 가장 뜨겁겠죠. 방위는 어딜까요? 바로 정남쪽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해라는 건 또 시간, 때, 계절을 나눕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 그리고 1년 중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래서 무슨 뜻이 만들어지느냐, 이 글자는요 분명히 말리다는 뜻과 계절이라는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뿌연 습기가 마르면 맑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절마다 달리 이렇게 드러나는 자연 그대로의 색,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야, 봄에는 말이야 이렇게 푸르러지고, 여름에는 온통 푸른빛이야. 가을에는 누렇게 물들고, 겨울에는 이렇게 눈이 내려서 하얘져. 바로 물들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빛깔, 순수한 본연의 모습,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사전을 보면은 남쪽, 북다 그런 뜻인데 정성스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열기, 열성을 다하다 그런 거겠죠. 단장, 뭐 단풍, 단청, 단성이란 말도 그렇죠. 자, 붉은 정성,
뜨거운 그러니까 참된 그 열과 성을 다하다 이런 말이겠죠. 자, 다음 이제 풀을 청자입니다. 자, 이거는 이 붉을 단자가 아래에 있죠. 그리고 이 날생자에는 흑토자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한자는 동영상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뿜은 열기가 땅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언 땅을 녹인 거야. 그러자 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점점 푸르게 변하는 모습인 거죠. 마치 칠을 하듯 세상이 푸르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푸른색이에요. 푸르러지다. 두 번째는 겨울에는요, 눈이 온 천지를 뒤덮습니다. 그것이 녹아서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의 이 색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자연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가리지 않은, 그러니까 물들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나 그런 빛깔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빛이죠. 학설은 이거를 뭐 푸른색 광석이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푸르다, 젊다, 봄, 청색, 청년할 때 쓰는 건데, 청산할 때도 이런 말 쓰죠. 단순히 녹색산이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누가 개발을 한다든가 나무를 베갖고 뭐 민둥산이 된 게 아니라 누가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진 우거진 산, 뭐 청년은 한창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 혈기왕성한 때를 말하는 거죠. 또 그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그러한 시절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풀을 청자 들어간 글자 보겠습니다. 자, 갤청자는 끝났죠. 날일자 해죠. 해가 떴습니다. 어떻습니까?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 또는 뭐 그런 날이겠죠. 개다, 막다, 개운하다. 그러니까 산에 올랐을 때 앞이 탁 튀어가지고 뭐 시원한 느낌 그런 거죠. 청명한 하늘, 쾌청하다. 자, 맑을청이라는 글자는 속이 비치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맑고 시원한 물이죠. 뭐 제주도 청정수역 할 때 쓰는 글자죠. 자, 그리고 물은 때나 얼룩을 지웁니다. 그래서 얼룩이나 때를 벗기다 깨끗해지다 하는 거고, 그리고 흠결 잘못이 없이 깨끗한 상태죠. 야, 쟤는 속이 더러운 놈이야. 그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숨김이 없어. 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투명한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 경우죠. 청소하다, 청렴하다. 자, 다음은 말씀원이 들어간 이 청자인데요. 말씀원이라는 글자는 말이나 글이죠. 첫 번째, 누가 지금 어떤 말을 한 거야.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이 순수한 본래의 의도죠. 야,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 그런 거죠. 두 번째, 이 말씀원이라는 글자는 설득, 주장, 소송 등에서의 말이나 글이죠. 그리고 이 불굴단에는 날일자가 들어있습니다. 날일은 해고 해는 왕을 상징한다고 했죠. 자, 말했어. 뭔 말을 했는데 원래의 모습,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를 말하거나 썼다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그대로 알려서 풀어달라는 거죠. 사실은요, 김씨가 죽였는데 내가 누명을 썼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요, 청하는 것 또는 그를 목적으로 쓴 글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요청하다, 간청하다, 뭐 청원서, 그리고 신청하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야, 억울하면은 청원서 써봐. 그런 경우죠. 자, 다음 이제 뜻정입니다. 마음심자가 들어있죠. 자,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어려운 글자인데 보세요. 푸르청이라는 거는 순수 자연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거나 가리지 않은 순수한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라는 거죠. 야, 너 저 여자 좋아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야, 근데 왜 얼굴이 빨개져? 아, 진심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숨기지 않은 본마음, 참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사정을 헤아리다, 사정, 형편 이런 뜻이 있는데 보세요. 뜻, 진심, 참마음 이런 걸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실상, 사정, 형편, 상태 이거는 뭐죠? 자, 보세요. 마음심이라는 거는 생각하다니까 이 불굴다는 뭐냐면 열기, 열성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참마음을, 진심을 생각해보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지금 어떤 일을 급해가지고 시킨 거야. 그래서 그 일을 너무나 불굴단자 열심히 열성적으로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직원들을 밤낮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갖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잠시 다 모두 일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붙이자. 그래서 낮잠을 재웠어요. 근데 마침 왕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본 거야. 이것들 봐라. 내가 급하다고 했는데 다 늘어져서 낮잠을 자. 그래서 왕이 열받았겠죠. 야, 저놈들 다 목 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옆에서 전하,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왕이 생각을 해보겠죠.
마음 심자. 아, 게으름을 피운 게 아니라 실제는 너무나 무리를 해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아무튼 그래도 근무 시간에 잤으니까 처벌은 해야 되겠죠. 다만 그렇게 된 사정을 헤아려서 처벌의 수위를 좀 낮춰주겠죠.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된 사정, 형편을 헤아리다 또는 일이 되어가는 정황, 이런 뜻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12강 마지막 글자 정할정입니다. 아, 근데 솔직히 힘드네요. 아니, 그냥 이게 생각하고 글 쓰는 게 낫지 나는 절대로 이 선생활 팔자는 아닌 것 같아. 아, 목도 아프고 이게 쉽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러니까 짜증이 나. 그러니까 요새 뭐 일타 강사들 막 1년에 몇백억씩 번다는데 나는 월 30만 원짜리니까 더는 기대하지 마시고 나는 그들에 비하면 완전 쓰레기입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글자를 보겠습니다. 쌀미자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이 풀을 청이라는 글자는 순수한 그대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알곡의 순수한 상태는 뭡니까? 불순물이 없는 그거를 걸러낸 순수한 알곡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도정하다 이런 뜻인데 이런 글자들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짜증나는 건데 뭘 좀 많이 찾아봐야 되고 또 글자 하나가 한 페이지를 넘어요. 자, 이 도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원래 알곡은 이렇게 껍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 과피, 뭐 쌀기, 호분층, 뭐 그리고 백미, 그러니까 전분층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거를 살짝 벗기면은 현미가 되고 조금 더 벗기고 그 다음에 완전히 벗기면 백미가 된다는 건데 아무튼 이 도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잔손질이 많이 가는 섬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하다 이 후는 뭐냐? 정성을 들여서 매우 곱게 만드는 일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곱고 부드럽게 만들다 그런 뜻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뭔가 찌꺼기를 막 걸러내갖고 깨끗하고 뭐 부드럽게 하다 뭐 그런 뜻이죠. 뭐 깨끗하다, 정제하다, 순수한, 찌타, 정교하다, 정성스럽다, 정제, 정유, 정육점 할 때, 정년, 정밀, 정교하다, 정통, 뭐 정성스럽다 할 때 이런 글자를 쓰는데 그런데 또 이 정액이라는 거는 뭐고 정기는 뭐고 활력이 뭐고 정력, 원기, 정신 이런 거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려면 머리가 깨진다니까. 자, 보세요. 본래 변은 이렇게 푸른색이었다가 익어서 이렇게 누렇게 되죠. 이거를 4단계로 이렇게 나눠 본다는데 벼알이 아직 무르고 우윳빛의 액체 상태를 유숙기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풀을 청자 이 쌀알이 이렇게 푸른색일 때의 원래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죠? 바로 이 우윳빛의 액체 상태라는 거죠. 자, 제가 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나 다른 짐승이나 풀은 원래 구조 자체는 같은 건데 형체만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쌀알은 씨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라면 뭐죠? 바로 어미 몸으로 들어가서 자식을 만드는 아비의 씨죠. 그게 이 우윳빛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남자의 우윳빛이 나는 무른 씨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쌀이라는 거는 본래 이렇게 묽고 끈끈한 흰 점액이었다가 굳어서 단단해진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수정, 정액 할 때 이 글자를 쓰는데 이건 어디에 쓰입니까? 날생자, 자식을 낳을 때 쓰이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정력이 되고 뭐 정기가 돼? 이거는 저절로 차올라 가지고 성욕, 그러니까 번식의 본능을 일으키죠. 근데 사람마다 이게 채워지는 속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건강 상태라든지 나이 같은 거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생기라든지 이 활력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어른들은 다 알죠, 뭔 말인지.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핵심을 간추려서 간략간략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좀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책을 사라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자 선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송, 그러나 은근히 설득되어 교보문고를 가볼까 말까를 망설이는 프리미엄 한자 전문 채널 한자헬의 운영자 최선생이었습니다.